오늘은 작지만 강한 과일 레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가 필요할 땐 정보몽. 레몬은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나 디톡스 음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면역력 강화, 간 해독, 피부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 전반에 걸쳐 엄청난 효능을 가진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레몬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몬의 핵심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과 사람, 레몬물 만들기와 세척법, 레몬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겸.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레몬의 대표적인 효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몬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꾸준히 섭취할 경우 감기뿐만 아니라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레몬에는 플라보노이드, 헤스페리딘, 리모넨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피부 노화까지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 껍질에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특히 더 풍부하게 들어있어 껍질째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간 해독 및 체내 노폐물 배출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레몬물을 마시면 간에서 생성되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 결석 예방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변의 산도를 낮추고 결석의 주요 원인인 칼슘의 응집을 억제하여 신장 결석 형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매일 레몬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재발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 조절 및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레몬수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0% 더 많은 열량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레몬에 포함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도해 과식을 방지하고 구연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즉, 레몬은 단순한 디톡스가 아니라 체지방 감량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리몬의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피부 건강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며 여드름, 잡티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 작용을 하는 구연산과 리모넨 성분은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 구강 건강과 구취 제거입니다. 레몬 껍질에 포함된 항균 성분은 입속 세균을 억제하고 구취를 줄여줍니다. 특히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레몬 껍질에 포함된 항균 성분이 충치균으로 알려진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몬은 작지만 우리 몸 곳곳에 좋은 영향을 주는 맞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으로 레몬과 함께 섭취하면 위의 불편함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생강에는 진정작용과 항염작용이 있어 감기 증상 완화나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레몬 생강차 한 잔, 겨울철에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향신료로 레몬과 함께 마시면 관절염 예방과 복부, 지방 분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피와 레몬은 각각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데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비타민C가 풍부해 레몬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강화되고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큰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레몬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유제품과의 동시 섭취입니다. 레몬의 산성과 유제품의 칼슘이 만나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짠 음식과의 동시 섭취입니다. 레몬은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에 고단백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레몬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몬을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 레몬의 산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이가 시린 분들. 레몬의 구연산은 치아의 에나멜층을 약하게 만들어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고 섭취 후 바로 양치질을 피하고 30분 후에 칫솔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 레몬의 산성이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체중이거나 마른 체형의 분들. 레몬은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있어 체중을 더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레몬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그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레몬수, 즉 레몬물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레몬은 껍질에도 아주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우려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세척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몬 껍질에는 유통 중 묻은 농약, 방부제, 이물질 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성스럽게 세척한 뒤에 사용하셔야 해요. 먼저 레몬 세척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단계 베이킹소다 또는 밀가루 세척. 큰 볼에 물을 받아주시고요.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1에서 2스푼 넣어줍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몬을 10분간 담가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표면에 붙어있던 왁스와 불순물들이 자연스럽게 분리돼요. 10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2단계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세척. 이제 손으로 굵은 소금을 묻혀 레몬 겉면을 꾹꾹 문질러 줍니다. 이 과정은 레몬 껍질 표면을 부드럽게 벗기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궈줍니다. 3단계 식초물 소독. 다시 깨끗한 물을 볼에 받고 이번엔 식초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세척이 끝난 레몬을 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마지막 잔여 세균과 방부제를 제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로 한 번 더 씻어주시면 껍질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이렇게 세척하는 과정이 매번 번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한 번에 3개에서 4개 정도 미리 세척해서 냉장 보관해 두는 방법도 좋아요. 레몬은 껍질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은 뒤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몬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깨끗하게 세척한 레몬 1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 1리터, 유리병 또는 보온병.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레몬의 양 끝부분을 잘라내주세요. 이 부분은 쓴맛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레몬을 반으로 자른 뒤 반달 모양으로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슬라이스할 때 씨가 보이면 미리 제거해주세요. 레몬씨는 특유의 쓴맛이 강하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슬라이스한 레몬을 유리병에 천천히 넣어줍니다. 이때 레몬이 층층이 잘 퍼지도록 배열하면 우러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주세요. 팔팔 끓인 물을 3에서 5분 정도 식힌 뒤 사용하시면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온도 조절이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80도 이상에서 레몬의 항산화 성분, 특히 플라보노이드가 가장 잘 우러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10도 이하의 냉수에서는 항산화 능력이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니 레몬수를 만드실 땐 반드시 뜨거운 물을 사용해주세요. 물을 부은 후에는 실온에서 20에서 30분 정도 레몬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로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하며 마셔도 좋고 미지근하게 식힌 뒤 바로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따뜻한 보온병에 담아두면 하루 종일 따뜻하게 우려내며 차처럼 마실 수 있어요. 겨울철이나 아침 공복에 마시기에도 딱 좋습니다. 레몬물은 마시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공복에 마시면 간 해독과 체내 노폐물 배출, 그리고 붓기 완화, 소화 촉진 효과가 더 큽니다. 식후에 마시면 식이섬유가 음식물 소화를 도와 변비 해소에 효과적이에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30분 후에 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시는 양은 레몬 1개 기준 1리터 정도의 물에 우려낸 레몬수 1잔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만든 레몬물은 톡소 배출, 간 기능 개선, 체중 조절, 감기 예방, 피부 미용, 변비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C, 구연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모두 우러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한 잔씩만 마셔도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레몬수는 레몬의 효능을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섭취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고 너무 뜨겁지 않은 80도 정도의 물로 우려 마시며 치아와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레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은 과일 하나가 이토록 다양한 건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